어느 정도 살았으면 한국 영주권 줄 수도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완전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요. 같은 아시아 사람들끼리 무슨 강제 추방이에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함에 따라 추방된 태국인들로 인해 태국 공항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마침 태국에 갔다가 그 실상을 알고 충격에 빠진 한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베르디입니다. 32살의 이탈리아 출신 셰프로 현재 로마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요리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게 정말 즐거웠던 저는 늘 할머니의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할머니가 정말 음식 솜씨가 좋으셨는데 저도 늘 할머니처럼 요리를 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비록 지금 할머니는 제 곁에 계시진 않지만 저는 할머니가 요리로 제게 주셨던 기쁨과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도 요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사의 길을 선택했죠. 할머니 손맛을 그대로 빼닮은 저는 레스토랑을 오픈하자마자 성공적이었어요. 특히 제 레스토랑은 이탈리아 전통 요리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저도 매년 늘 새로운 식재료와 음식을 경험하러 여행을 많이 떠나는 편인데요. 제가 정말 푹 빠져있는 음식은 바로 아시아 음식이에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아시아로 음식 여행을 떠나곤 해요. 올해는 손님들이 특히 태국 음식 퓨전 요리에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작년에 태국 여행을 와서 용과라는 과일을 기반으로 만든 파스타 소스가 정말 인기가 많았고 리조또에 코코넛 밀크를 넣었을 때도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방콕으로 미식 여행을 한 번 더 떠나기로 했죠. 그런데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공항 로비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여행객들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한쪽으로 몰려갔어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국어를 잘 몰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화면에 비친 시위 장면과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모두들 핸드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통화하느라 바빴습니다. 겨우 한 공항 직원을 붙잡아 상황을 물어봤더니 이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도시 곳곳에서 전 국민적인 시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직원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겨우 수화물을 찾아 입국장으로 향했지만 그곳의 상황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모여들어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죠. 공항 밖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었고 수많은 태국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였어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모든 차량이 꽉 차 있었죠. 그때 갑자기 태국 군인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순간 겁에 질렸지만 지금 강제 추방당한 태국인들이 워낙 많아 여기서는 시내로 접근할 수 없을 거라며 따라오라고 했죠. 저는 강제 추방이라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공항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강제 추방을 당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태국은 관광도시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는 따로 시내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태국 군인을 따라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골목을 빠져나와 도착한 곳은 작은 사원이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군인은 잠시만 기다리면 차량이 올 거라고 얘기했죠.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태국 현지 상황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런 뉴스를 접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서로 궁금해했죠. 그러는 와중에 대형 관광버스 차량이 도착했고 다들 그 차량을 타고 방콕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힘겹게 숙소에 도착한 다음 저는 진이 다 빠졌어요. 여행의 설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그래도 이왕 온 김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단골 태국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이 식당의 팟타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태국 음식이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이 제게 다가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을 꺼내셨어요. 사장님은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광객도 줄고 태국 사람들도 다들 혼란스러워 그런지 밖에도 잘 안 나다닌다고 하셨죠. 저는 아까 공항에서 겪은 일도 그렇고 불법 추방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져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갑자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사장님은 최근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는 사장님의 조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했던 젊은이였대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한국이 태국인들을 무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싼 노동력으로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조카는 열심히 일했고 한국에서 말썽 피운 일도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인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사장님은 지금 태국에서 밴 코리아 운동이 한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더니 한국 여행도 가지 말자는 거고 한국이 태국인들을 이렇게 대했으니 태국인들도 그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런 식의 갈등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사장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같은 아시아 사람이면서 태국인들을 무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태국인들도 자존심이 있고 태국 문화도 소중하며 태국 음식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런데 시위는 왜 일어나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사장님은 태국 정부에게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사람들이 시위를 여는 거라고 했어요. 정부에서 강대국인 한국의 비위에 맞춰 저자세로 나오니 이렇게 추방당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태국 관리들은 다 매국노라면서 그나마 국방부 장관이 서울은 3일 만에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해서 지금 여론의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의 말만 듣긴 했지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한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사장님은 이제 태국인들은 절대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제품도 사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태국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도 내일부터는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오늘 잘 왔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주문했던 팟타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사장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큰 외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갔고 한국인들은 왜 태국인들을 미워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거리 곳곳에서 밴 코리아 포스터를 볼 수 있었어요. 시위에 참여한다며 문을 닫은 가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태국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제 여행 계획은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거리는 한산해졌고 대부분의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유명 관광지조차 휴업에 들어갔죠. 이대로는 태국에 더 머물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다음 목적지를 고민하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대로 이탈리아로 돌아가기에는 비행기 티켓값과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저는 다른 아시아 나라를 생각해봤고 중국과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두 나라 모두 풍부한 음식 문화로 유명했죠. 중국은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으로 유명했고 한국은 발효 음식과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은 김치나 비빔밥 그리고 김밥이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닥 새로울 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워낙 땅도 넓고 식재료도 다양하니 다양한 지방 요리를 경험해보자는 생각에 중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고 말았어요.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가장 빠른 중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태국에 머물 순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옵션을 찾아보다 내일 오후에 출발하는 한국행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아쉬웠지만 다른 선택이 없겠다 싶어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아무래도 어제처럼 아비규환인 상황일 테니 비행 시간에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이 질서를 정리하려 노력하는데도 워낙 인파가 많아 쉽지 않았죠. 체크인 카운터는 긴 줄로 가득했고 직원들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대기 시간을 거쳐 겨우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 여행은 왜 이렇게 고생일까 싶었죠. 한숨을 푹 하고 쉬는데 옆자리에 한국 승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주원 씨라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주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쉽지 않죠? 라며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아무래도 비행기 한번 타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 공감이 갔습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참이 지났을 때 주원 씨가 물었어요. 한국에 가본 적 있냐고요? 없다고 대답하자 그분은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주원 씨가 태국 오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번씩 태국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온다는 얘기에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의료봉사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바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번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이었죠. 저는 식당 사장님의 얘기가 떠올라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해 태국인들을 추방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주원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을 단순히 인종차별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주원 씨 말로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했다고 해요. 그 수가 무려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전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죠. 특히 대규모 불법 위장 취업 문제나 마약 유통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주원 씨는 이것이 결코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체류자들의 권리는 보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태국 사장님 말씀만 듣고 한국에 대해 크게 오해할 뻔했어요. 주원 씨 얘기를 들어보니 전적으로 태국에 책임이 있는 것 같았고 당연히 태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그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열고 있다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았죠. 그런데 주원 씨와의 대화에 몰입해 있던 저는 갑자기 배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한 번씩 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는 물가리처럼 배탈이 나곤 하는데 하필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제가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자 제게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걸 눈치챈 주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제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도움이 될 거라고 제게 건넸어요. 처음엔 낯선 약을 먹기가 좀 망설여졌어요. 그가 의사라고 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도 아니었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약인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 먹어보기로 했어요.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주원 씨의 처방과 한국 의약품에 감탄하며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비행이 중반을 지날 무렵 기내식이 나왔어요. 저는 호기심에 한국식 기내식을 선택했습니다. 비빔밥이었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주원 씨가 친절하게 이렇게 먹는 거라며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생각보다 고추장이 많이 들어갔는지 좀 빨개 보였고 혹시나 너무 매우면 어쩌나 걱정스러웠어요. 그러자 주원 씨는 나물이 많아 괜찮을 거라며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한국 음식은 워낙 맵다는 얘기를 들어서 잔뜩 긴장한 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추장의 매콤한 맛과 고소한 참기름 그리고 아삭아삭한 나물들이
너무 조화로웠어요. 살짝 매운맛이 전체적인 음식의 감칠맛을 더욱 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로 만든 다른 요리들도 너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주원 씨는 한국에는 고추장으로 정말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며 꼭 찾아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기내식을 마무리하고 양치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게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졌고 그대로 주원 씨의 무릎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른 일어나고 싶었지만 난기류가 워낙 심해 중심을 잡기 어려웠어요. 제가 민망해하자 주원 씨는 괜찮다며 일단은 이렇게 있고 난기류가 지나면 일어나도 괜찮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꼭 잡아주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주원 씨 근처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비누 냄새도 향수 냄새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은은하고 포근한 향기가 났죠. 저도 모르게 외간 남자의 냄새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당황스러웠고 때마침 비행기의 흔들림이 멈췄어요. 저는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괜히 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화장실을 가겠다며 후다닥 자리를 떴어요. 자리에 돌아오고 나서는 괜히 어색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영화 보는 척만 했어요. 속으로는 계속 아까 있었던 일 생각뿐이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주원 씨는 제게 연락처를 건네주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연락해도 되나요? 라고 순간 말할 뻔했지만 그 말만큼은 꾹 참고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한국 음식점들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메뉴판에 적힌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익숙한 이름들은 제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음식들 말고 진짜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특별한 요리를 맛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골목 사이사이에 이런 가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번화가에서 벗어나 작은 동네의 골목을 막연히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딱 제가 찾는 그런 가게인 것 같았죠. 간판도 없는 허름한 외관에 잠시 당황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로 가득했고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아주머니께 가게 이름을 여쭤봤더니 포장마차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거리 음식점의 일종인데 현지인들이 술과 함께 간단한 요리를 즐기고 가는 곳인 듯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다가와 메뉴판을 보여줬고 저는 한국어를 할 수 없었기에 주변 테이블을 보고 대충 2가지 메뉴를 골랐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보인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다며 하나만 고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사실 더 많이 시키고 싶었지만 음식을 남기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2개만 시켰거든요. 저를 걱정해주는 아주머니의 행동에 감사했지만 다 먹을 수 있다며 배를 내어 보이는 걸로 제 마음을 대신했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옆 테이블에서 김치찌개랑 비슷하지만 분명 김치찌개는 아닌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 음식은 부대찌개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대찌개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들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보자마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고 놀랍더라고요. 한국의 어르신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부대찌개는 김치찌개처럼 매운 느낌이었지만 훨씬 오묘한 맛들이 많이 났어요. 건더기도 너무 많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부대찌개 재료 중 한 가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스팸이에요. 스팸은 보통 이렇게 요리로 거의 먹지 않는데 매콤한 국물에 들어가 있으니 짭조름하면서 구수한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이 이렇게 조화로운 맛을 낼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아주머니가 내어주신 메뉴를 보고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시킨 게 정말 이게 맞는지 2~3번 물어봤죠. 한국인들은 뭐 이런 걸 다 먹나 싶었거든요. 멀리서만 봤을 땐 양념치킨 같은 음식인 줄 알았는데 그 메뉴는 닭발이었어요. 아주머니가 계속 저를 말리셨던 게 배부를까봐 그런 게 아니라 이 닭발 때문이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주문하기도 했고 다른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조금 꺼려졌지만
용기 내어 한 점 집어들었어요. 그러곤 눈을 질끈 감고 한 입 먹어봤죠.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질긴 식감과 독특한 맛이 오히려 중독성 있게 느껴졌어요. 너무 매워서 좀 힘들었지만 마요네즈 소스를 내어주시기도 했고 같이 나온 주먹밥을 먹으며 매운맛을 달랬어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포장마차는 더욱 북적거렸고 옆 테이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들의 친근함에 마음이 열렸어요. 옆 테이블의 아가씨는 닭발은 자기도 못 먹는데 어떻게 먹냐며 웃었고 저는 한국 사람이면 다 먹을 줄 알았다면서 하나 먹어보라며 도리어 제 음식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제게 소주를 건네며 같이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술 한잔에 가까워지고 친해지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정이 정말 많은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옆 테이블 한국 여대생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여대생들은 정말 솔직하고 귀여운 매력이 있었어요. 취업이 안 되어 걱정이라고는 했지만 한국의 미래가 워낙 밝기 때문에 금방 헤쳐나갈 수 있다고 했죠. 한국 여대생들과 다음에 꼭 보자며 SNS 아이디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제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주원 씨가 보낸 내용이었죠. 저는 술도 어느 정도 됐겠다 용기를 내어 한번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곤 제가 있는 장소를 보냈죠. 그땐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보니 꽤나 시간이 늦었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골목은 꽤 어두워져 있었어요. 제가 현지인 맛집을 찾으려고 구석구석 들어온 게 기억났죠. 분명 큰 길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늦은 밤이라 그런지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앞에서 남성 3명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려니 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했고 뭔가에 홀린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들과 먼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제 앞을 가로막았고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뒤로 돌아서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몸을 돌렸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유튜브에서 봤던 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표정과 흡사했죠. 그 사람이 제 팔을 잡아 당기려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반대편에서 큰 소리를 질렀고 눈을 떠보니 주원 씨였어요. 주원 씨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주원 씨는 재빨리 다가와 그 사람들로부터 저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경찰서에 가자며 주원 씨가 112에 신고하려는 찰나 그들은 불이 나게 도망을 치더라고요. 주원 씨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주원 씨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고 제게 괜찮냐고 물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여전히 놀란 상태였지만 주원 씨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대응이었어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우리에게 다가왔고 주원 씨는 다시 한번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경찰관들은 주원 씨의 말을 주의 깊게 듣더니 신속하게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한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 괜찮은지 물었어요. 영어도 정말 잘하고 친절한 모습에 감동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관들이 그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점이었어요. CCTV가 많이 달려있어 그런가 정말 신속하게 검거를 하는 게 신기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불법 체류자였고 근처에서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얘기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경찰은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주원 씨도 같이 가주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주원 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보게 됐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원 씨는 직접 장소까지 보낸 거 모르냐고 제게 물었고 주원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땐 약간 취기가 있었는지 오타가 가득한 메시지를 보냈었더라고요. 주원 씨는 오타가 너무 많아 술에 취한 거 아닌가 싶었고 혼자 여행 와서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는 마음에 와봤다고 했어요. 저는 주원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진짜 한국 사람들이 가는 음식점을 가보고 싶은 마음에 골목골목 뒤져 음식점을 찾아온 거라고 했죠. 그러자 주원 씨는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 궁금하면 내일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못난 모습만 보여준 거 아닐까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내일 한 번 더 만나자고 제안하는 모습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주원 씨와 저는 경찰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제서야 방금 전 겪은 일이 또 한 번 생각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치안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갑자기 낯설고 무서운 곳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왜 그렇게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저를 호텔 앞까지 데려다준 주원 씨는 혹시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을까 걱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물론 이번 일이 정말 무섭긴 했지만 그건 한국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 경찰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출동하고 사건 해결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죠. 이탈리아에서는 경찰 업무 처리 자체가 굉장히 느려 아마 검거는 절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주원 씨와 다음날 만나자며 약속하고는 헤어졌어요. 그렇게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봤죠. 정말 주원 씨가 와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지도 몰랐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어요. 챙겨온 옷 중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입고서는 주원 씨와 약속 장소에 도착했죠. 주원 씨가 준비한 장소는 시장이었고 저는 너무 흥분했어요. 시장이라면 제겐 보석함 같은 장소거든요. 재료 하나하나가 제겐 다 보석이라 여겨지는데 그걸 모아둔 곳이라니 정말 기대됐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냄새와 소리가 저를 감쌌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다양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노점상들은 저마다의 음식을 자랑하며 손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시장 한복판에서 빈대떡이라는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주원 씨는 녹두라는 재료로 만든 팬케이크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따끈따끈하게 구워진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함께 녹두의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간장에 콕 찍어 먹는 맛도 일품이었어요. 팬케이크보다 훨씬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 있었죠. 한국 시장은 정말 여기저기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몇 발자국만 가면 계속 새로운 음식들이 나와서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간다는 점이었어요. 다 먹어보고 싶었죠. 그러다 갑자기 주원 씨가 이게 바로 고추장으로 만든 거라며 제게 한 음식을 가리켰고 그건 바로 떡볶이였어요. 쫄깃한 떡과 매콤한 고추장 소스의 조화가 독특하면서도 중독성 있었어요. 비빔밥과는 완전 다른 요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고추장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탈리아 음식들 중에서도 피칸테라고 매운 고추를 활용한 음식이 있는데 고추장을 이용해 파스타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국물 요리를 많이 먹는 것처럼 파스타에 자작한 국물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거기다 해산물과 고추장을 활용해 베이스를 만들면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 있으면서 아이디어가 잔뜩 샘솟더라고요. 저는 시장으로 초대해준 주원 씨에게 너무 고마워했고 주원 씨는 시장 말고도 자주 가는 설렁탕집부터 전통 찻집까지 다양한 한국의 음식점들을 제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제 아이디어 노트를 가득 채워 올 수 있었죠. 그리고 헤어지던 날 주원 씨는 고추장 파스타가 완성되면 연락달라며 이탈리아로 날아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만 듣고도 감동적이었죠. 사실 여행지에서 잠깐 만난 인연은 금세 휘발되기 십상이잖아요. 저는 얼른 이탈리아로 돌아가 밤새 연구를 해야겠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공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하게 포옹을 하고는 헤어졌어요. 아마 인연이라면 다음에 정말 이탈리아에서 또 만날 수 있겠죠? 오늘 줄리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마터면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안전한 서울의 이미지를 망칠 뻔했다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국인 주원 씨 덕분에 즐겁게 서울을 즐기고 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곱창을 소개해줬을 것 같은데 구독자님들은 어떤 음식을 소개시켜주고 싶으신가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 필름이었습니다.